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부양책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고점을 경신하면서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백악관이 의회에다가 새로운 모델의 규모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부양책 합의 열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랠리를 보였던 골드는 오늘 조정받고 있고요. 어제 조정을 받았던 오일은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해보겠는데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전략을 가져와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요새 여러분들 오늘 같은 얘기를 또 꺼내겠지만은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이슈가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경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지? 지금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까? 지금 어떤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시장을 나스닥을 이끌까? 떨어질까? 이런 의문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기일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좀 변화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좀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러한 정책을 꺼냈구나 라는 걸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1시간 동안 많은 시청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이런 1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채팅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구마구 질문 주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시면 저희와 실시간 소통 즐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별 시세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S&P 500은 강보합권입니다. 3,70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12,6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가격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0.92% 상승해서 46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골드입니다. 0.58% 하락해서 1,86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12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일 가격이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나 첫 번째 소식은 부양책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게 9,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기업들의 코로나19 책임을 보호해주는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펠로시 의장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펠로시 의장과 이날 오후 5시쯤에 대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러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부양책 규모는 양당이 협의 중인 규모인 9,080억 달러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인데요. 무누신 장관은 이번 제안에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 1,400억 달러와 재무부의 기금 4,290억 달러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제시한 이런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이 대통령의 제안이 현재 진행 중인 초당적 의회 논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부양책 합의가 이렇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시장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부양책 협상이 타결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러한 이슈들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무누신 재무장관이 연준이 진행해온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벌써 기업 대출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BC가 대출을 희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은행들이 12월 31일까지 대출의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다면서 기업들이 찾아오면 대출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 기업의 대표는 우리 기업이 유동성을 유지하고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우리 같은 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구명정이었다라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앤디버뱅크의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좋은 회사들로부터 하루에 4-5통의 전화를 받지만 이를 모두 거절해야 했다라면서 이 경제 봉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에게 구명정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역시나 같은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이 미실질 경제에서 현재 기업들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과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하루빨리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승인 지침에 부합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월 8일이죠. 전일에는 약 22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사망자는 하루 2,500명이 추가되면서 총 28만 6천 명을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번 주 화요일에 영국이 V-Day, 백신데이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죠.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한 영국을 따라서 미국 역시 승인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미국 FDA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10일, 내일 열 예정인데요. 자문위는 그러나 화이자 백신이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 안정성이 불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대량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백신, 이 백신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효과가 재확인됐다는 그런 소식이 또 오늘 시장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미국도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빨리 이 안정성에 좀 그런 보장된 백신들이 시장에 나와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완치가 되는 그런 풍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가지 이슈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이슈 중에서는 또 특별히 짚어보실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외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사실 방송 중에 제가 이제 화가 좀 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11월부터 이제 부양 얘기만 계속 꺼냈을 거예요. 부양 얘기만. 이게 연말까지는 힘들어요, 사실. 지금 문우신 장관이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초당파가 제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맞추자고 제안을 했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조지아주 관련해서 1월 3일 날 1월 초에 있을 예정. 그 이후에 어떤 부양책 가능성이 굉장히 좀 시사화된다고 저는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순히 이제 증시가 고점에서 계속 지지받는 이유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 풀 거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하락하고 증시가 올라가고 올해 팬데믹이 터진 다음부터 발생하고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푸는 양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달러 값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5차 부양책이죠. 네. 지금 나오는 오늘 첫 번째 외신에서 나왔던 9,160억 달러 5차 부양책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가 6차 부양책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5차가 지금 아직 합의점을 이루지도 못한 상황에서 6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5차라는 부양책 자체가 한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3개월밖에. 그러면 6차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시장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비록 합의는 못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이제 증시라는 국면 자체가 어쨌든 부양을 할 거라는 확신감이 실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기보다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따 나스닥 보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연말까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이번 5차 합의점 자체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좀 맞물려 있는 상황도 있고 이제 조지아주 관련해 갖고도 블루웨이브가 완성되냐 안 되냐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부양책 합의 자체가 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은 달라요. 시장은 어쨌든 할 거잖아라는 생각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뭐 연준도 같아요. 연준도 어쨌든 너네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할 거잖아 라고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심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매도값으로 떨어지는 상황 자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스닥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 말까지 부양책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지만 항상 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가 있다 이런 시각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 이동해 봐서 전략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죠. 네, 상품별로 다양한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해외 선물 나우 코너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겠죠. 골드 가격이 상승세가 좀 대단했는데 오늘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74% 하락을 해서 1,86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 부양책 이 협의나 이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비교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골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골드 매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골드 매도 자리 좀 기대됐는데요. 일단 자세한 시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일본 관점에서 먼저 판단을 하면은 재매수세를 좀 들어갈 만한 시장이 이제 전개가 되냐 아니냐를 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일본 관점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본 관점에서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매도세 이제 추세대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지점인데 오늘 관점 자체가 뭐냐면은 지난번 있었던 어떻게 보면 1850대를 제가 좀 강조를 했었죠. 이 지지 저항을 받았을 시 가능성 자체가 놓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지지 가능성이 놓일 시 근데 이탈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 관점 자체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를 보고 나서 지금은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대기값을 가지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1840대 선까지는 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가상으로.
어차피 상승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정대에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판단해야 되며, 지금 이제 차트 값으로 보았을 때, 차트 지지 값으로 보았을 때, 지금 볼 수 있는 국면에 대한 단가 자체가 1870대에서 재매도가 좀 형성돼 있어요. 자, 1870도 70단가에서 매도세, 그리고 최장 익절 구간 자체는 1840 구간까지 하락 포인트가 제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어차피 이 구간대가 랠리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원웨이 방향성으로 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단가 자체가 1870선 접근할 때까지 대기하시고, 손절 범위를 1875, 익절 범위를 1855, 이 단가로 위치값으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 분위기만 제가 일단 형성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달러를 좀 봐야겠죠. 달러를. 지금 달러를 왜 봐야 되냐면은, 달러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들어간다면은 골드가 다시 재매수세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달러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달러 차트 보면. 자, 달러가 올해 이제 상반기죠. 3월 이후부터 이제 줄매도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3월까지는 매도세로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딱 1년입니다, 1년. 자, 왜 1년입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시면은, 지난 이제 과거 모멘텀을 보시면은 포착이 돼요. 네, 자, 이거 계속 설명드리죠, 여러분들. 이 모멘텀 자체가 최소 1년은 나와요. 1년은. 1년. 지금도 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모멘텀 자체가 매도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매도세로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골드 자체가 추가 강세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상황이.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번 달, 오늘 제가 이제 월 수에 나오죠.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데, 내일 여러분들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확인들 하셨을 거예요, 내일. 지금 달러 인덱스 값이 좀 더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보신다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방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인 하방권으로 들어가면은 골드도 어쩔 수 없이 못 버팁니다. 분봉상 이제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다시 재진입이 들어갈 거예요, 여권 자체가. 근데 ECB 통화 정책이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유럽 먼저 시작이에요. 유럽 먼저 시작. 자, 그러면은 내용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 이제 ECB 통화 정책 회의가 남아있는 과정이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ECB에서는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21시 45분에 이제 금리 결정과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예상안 자체는 PPP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 좀 이해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말이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전통적이라고 뜻해요. 전통적 양적 완화랑 비전통적, 잠시만요, 스페인이 정인데 전이라고 썼네요. 비정통적 양적 완화,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비정통적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왜 나오나요? 하고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원래 정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국채 매입, 이제 한국은행이든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 이 정도만 딱 뜻하는데, 비전통이라는 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각 국가에서. 왜냐? 지금 정통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ECB가 하고 있는 PPP라는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정통적 양적 완화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하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유럽,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에 대한 보유량 자체가 유럽권에서 58%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영향이 거의 마이너스 1에 근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미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 자체는 정통에 해당이 됩니다. 유럽은 비정통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 미국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2017년도만 해도 올리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리먼에 대한 어떤 회복을 다 하고 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딱 상황을 맞아 떠들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채권을 매입하고 하고서 한 번에 이루어졌죠. 3월부터. 근데 유럽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은 할 게 없는 거지. 금리도 제로금리지, 채권도 매입하고 있었지. 그러면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PEPP를 개설해갖고 팬데믹 이제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PEPP.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만든 거예요, 유럽권에서. 기존에 있던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갑작스럽게 팬데믹 터지면서 만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은 금리도 내려갔지, 뭐도 했지, 뭐 이제 미국의 입장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단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지만은 유럽은 아니에요.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리적 강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유로가 어쩔 수 없이 상방을 칠 수밖에 없고 달러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PEPP라는 거는 유럽 쪽에서 만든 겁니다. 워낙 할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내일 21시 45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PEPP에 대한 확대 자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딱 발표가 뜨잖아요. 야, 그럼 막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가 안 나와요. 뭐야, 뻔하잖아. 이거잖아요. 결과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PEPP 자체가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달러 값에 대해서 큰 진폭이나 변화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자체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리를 해갖고 FOMC 회의 자체는 준비를 해볼 텐데 일단 내일 있을 21시 45분에 대한 어떤 PEPP 확대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는 아니다. 다만 22시 45분에 거래량은 탁 트겠죠.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만들 만한 여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 골드를 매도뷰를 주셨고요.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1855달러 선에서 익절을 하면 좋다고 하셨죠? 어떤 자리요? 네, 골드 매도 자리를 한번 주셨는데 1870짜리요. 1870짜리 매도를 한번 보고 익절에 대한 평가 자체를 1850까지 보시라고. 그러면 꽤 얘기드렸어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동 자체가 그 정도는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네. 안에서요? 최근 이제 장세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시장도 좀 진폭 자체를 좀 크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유동에 따라가야지 오히려 이 좁은 진폭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 하시는 분들 이해 가실 거예요. 이따 나스닥 할 텐데 네네. 나스닥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수익 나버리면 청산해 버려야 돼. 수익 나버리면은. 그 왜 그러냐면은 진폭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성립을 해야 되는데 골드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요새 최근에 이제 골드 트레이딩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이유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따 나스닥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골드는 좀 큰 진폭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골드 파동이 참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1870선에서 매도 들어가셨다가 1855선에서 익절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 ECB의 통화 정책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연준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품 바로 알아볼 텐데요.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7% 소폭 하락해서 12,62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양책 기대감이 있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조금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은 관망 주셨습니다. 어제 아토트레이더도 관망을 주셨는데 나스닥이 한번 상승을 했잖아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제 아토님도 관망하셨나요? 네. 왜냐면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요, 갑자기 기분 나쁘잖아. 아유, 싸움을 붙이세요. 네, 일단은 지금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어제 사실 이제 방송을 안 봤지만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방향성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있습니까?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있습니까? 자, 좀 확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금 증시가 이제 9월 대비해갖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1300 이제 13,800 이제 580포인트 58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야, 얘는 아직까지 더 엄청나게 올릴 걸 예상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가요. 이 자리가 자, 뭐라게 또 해주겠지 자리입니다. 뭐라도 해주겠지 자리. 뭐라도 해주겠지. 뭐라도 해주겠지. 자, 연준에서 나왔던 최근 내용 자체는 어쨌든 간에 추가 이제 어떠면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계속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연준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야, 돈만 줘 일단. 그럼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어떤 정책이든 펼칠 준비가 가고 돼 있어. 이 시장이고 5차 부양책이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넘버원 시작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은 5차 부양책 자체가 아직 성립도 안 되는데 지금 리포트 내용이라든가 이제 다른 곳에 6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부양책 5차 열려도 3개월이야, 3개월. 그럼 뭐 해야 돼요? 6차 준비해야 돼요. 왜냐? 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거의 이 정도면 그냥 부양책을 빌미로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부양책을 안 하면은 더 큰 현상 자체가 펼쳐지죠. 실물 경제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버틸라고 지금 돈을 푸는 거죠,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네, 부양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버티는 되는데. 거죠. 네. 미국 쪽에서는. 근데 재무부에서는 이제 어떤 승인을 내주고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제 이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근데 시장 자체는요. 재밌어요. 지금 5차가 합의가 안 되는데 6차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라도 어쨌든 끌어올린다는 기대감 자체가 더 실려질 거예요, 상황이. 뭘 끌어올린다는. 증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증시가 떨어지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계속적으로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위기가. 왜냐하면 어쨌든 뭐라도 할 거잖아. 그리고 계속 할 거잖아. 라는 상황 자체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라든가 어떤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단가 자체가 지금 차트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차트예요. 예, 이게 지금 어려운 건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쉬운 차트 뭐 RSI, CCI, 뭐 MACD 많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보조 지표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참고용으로만 쓰시는 거고 이런 거시적인 시장 상황에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수치값 자체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모닉 패턴 구조상 13,580포인트까지는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거는 이 추세에 대한 지지 랠리 자체가 최근 이탈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깨집니다.
그러면은 방향성 자체가 다시 재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 드릴 수 있어요. 좀 확대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 구간 내에서 장기 매수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매수에 대한 진입 구간 자체를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한 번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 예. 그게 단가상으로 박스권 다시 내려왔을 때 12,530포인트 재매수 구간 자체를 한번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관망인 거는 여러분들 지금 해선하시는 분들, 이제 나스닥 보시는 분들 솔직하게 평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틱 차트, 제가 300틱. 자, 300틱 좀 좋아요. 자, 600틱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0틱 차트를.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정말 평가를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게 매매를 할 만한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정말 보기만 해도 어지럽네요. 이거 어지러워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를 계속 흔들면서 뭐라도 하겠지 하면서 떨어지진 않아. 그러면서 찔끔찔끔씩 올리는 거야. 정말 너무 소폭으로 상승을 네. 하는데 또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진짜 갈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장은요, 네. 정말 웃긴 게 그냥 매수 찍고 냅두면은 수익권으로 가 있어요. 계속 냅둬 버리면은. 거의 장기 근데 투자네요. 그게 정말 네. 위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지. 갑작스럽게. 아. 그래서 오히려 차트상 분위기가 중장기로 좀 맞을 때 그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파란색 채널 있죠, 채널 자체가 보라색 채널로 보겠습니다. 보라색 채널 자체가 유효했는데 이 채널 자체가 최근 상단 자체 계속 머물면서 깨지는 그림대를 보이고 있어요. 깨진다는 거예요, 조만간. 지금 부양도 어쨌든 간에 5차를 시도를 하잖아요. 기대감 자체 계속 실려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매수 구간에 대한 확보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제 재파동, 제 채널에 대한 형성 포인트로 봤을 때 12,530포인트에서 재매수 구간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1번이고. 네,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와야 되겠네요. 350포인트면. 오늘은 안 오죠. 오늘은 올 가능성. 네, 그쵸, 제가 오늘은 오늘 좀 관망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오늘 관망했잖아요. 네, 관망 근데 기억합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린 거고. 네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하모닉 패턴의 구조가요. 제가 딴 거는 다 지울게요. 이거는 제가 어제 무방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자, 하모닉이라는 게 지금 이 패턴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이게 지금 베어리시 패턴. 얘기했었죠. 베어리시 패턴. 매도 약세 값에 패턴. 대한 약세장을 기도하고 이 D값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D값. 근데 이 D값 자체가 X, A, B, C 값이 정해졌을 때 이 D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 있잖아요. X와 B 사이 비율, A와 C 사이 비율 자체가 일정 수치 안에 수렴이 돼야지 이 D값 자체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모닉 패턴이에요. 근데 자, D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변곡 가능성이에요. 변곡 가능성 지점. 변곡 지점이에요. 변곡 지점. 변곡 지점이 이 자리에 와야지 올 것이다 라고서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형성된 하모닉 구성상 13,580으로 딱 지정되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황입니다. 자, D값을 알아냈을 때 베어리시 패턴은 이제 베어리시 패턴이 떴는데 이제 매도상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기대를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하모닉 패턴은 두 가지 타점 자체가 나오는데, 자, C 구간이 성립이 되고 올라왔을 때, 자, 매수를 볼 것인가, 매도를 볼 것인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 이름이 이제 약세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모양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럼 D값 자체가 수렴이 됐을 때 이때 시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부양을 계속 시도를 할 것 같나요?
부양책은 계속 시도를 하겠죠. 그죠? 네. 그게 너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게 단순한 문제잖아. 네.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겠죠. 그러면은 그래야 시장이 살아나니까요. 그죠. 네. 그럼 미 증시 자체가 3월부터 11월까지 살아났던 것 자체가 돈을 풀었기 때문이죠. 네. 단순하게. 유동성 공급.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5차, 6차는 나오는 상황이고 5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는 매수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트 다시 볼게요. 네. 자, D값 자체가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왼쪽에 대한 매수 방향에 대한 확률 그리고 매도 방향에 대한 확률만 비교했을 때 이 방향성 자체가 손익비가 더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13,580포인트로 날아가는 매수에서 지지평가 값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이제 떨어질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채널의 구성에 대한 어떤 지지평가 값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원래 이제 두 공간 자체가 나왔어요. 두 공간 자체가. 근데 계속적인 이탈이 나오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재매수 구간, 제 채널 자체 형성하는 12,500, 20포인트 내지 30포인트 사이 이 구간대 자리를 잘 노려야 됩니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왜 내가 D값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매수값을 노리냐? 시황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반대 시황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증 씨 보고 가실까요?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네.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이제 다른 패턴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달러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미증시 한번 속보 보고 한번 가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0.38% 상승, S&P가 0.12% 상승하면서 이 두 개의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해서 12,5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 살펴보시면 역시나 이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문우신 재무장관의 제안이 지금 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어제 기록적인 세션을 갱신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전히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0.1% 상승해서 3,7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2,60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0.86% 상승해서 45.9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입니다. 0.86% 하락폭 키워내면서 1,85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 상승해서 1.211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양책과 백신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이 나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설명하던 걸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나스닥 아까 패턴 자체를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 지우고요, 여러분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X가 위에서 시작하면 베어리시 패턴이다. 네, X가 위에서 시작하면. 반대로 X가 밑에서 시작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불리시 패턴입니다. 뒤집혀서 X값이 왼쪽에 하단에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나스닥에서는 X, A, B, 잠시만요. X, A, B, C를 정해놓고 D값 자체에 올라가는 이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하자. 매수세를 보자.
라고 했던 거는 시황 자체가 부양이 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이 모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달러 차트 볼게요. 그대로. 자, 여러분 똑같죠? 패턴 모양 자체가. 똑같나요? 어떤 거랑요? 아까 전 나스닥 차트 모양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베어리시 패턴이에요. 네. 다만 달러는 이 자리 값을 노리는 겁니다. 아까 나스닥은 이 자리를 노리라고 했죠. 그렇게 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근데 왜냐면은 달러는 오히려 부양을 펼치면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방향 자체가 확률이 엄청나게 짙어진 시장이에요. 상황이. 최근에 나왔던 패턴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이 패턴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베어리시의 정확한 예죠. 근데 나스닥에서 베어리시가 떴다. 그러면은 이 매도값 자체가 피봇 비율로 얼마 안 나와요. 나스닥에서는. 노릴 수 있는 구간대가. 근데 매도 장세가 이어지는데 베어리시 패턴이 떴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서 저가 이탈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큰 기회예요. 달러가요. 이런 거는 뜨면은 또 뜨겠죠. 그때 또 기회가 옵니다. 최근 장세에서 어떤 이제 조정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주면서 패턴 하나 구성되면은 그때 하나 또 다시 매도값 자리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추후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나왔던 원이래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뜨는 게 또 있어요. 항생 인덱스. 여러분 항생 좋아하시죠? 항생은 또 변동성이 심해서 정말 고수의 영역이라고 또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나스닥이 더 고수의 영역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유동성이 나스닥이 너무 더 많이 커가지고, 오르구나. 예, 유동성이 너무 커서 네. 항생이 오히려 유동성이 없어요. 항생이 그래요? 나스닥 대비해 갖고 좀 심각합니다. 예. 제가 이 패턴 자체를 하나 기약을 해왔는데 지금 항생 자체가요 일봉상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요. 일봉상 이 패턴 구성 단가에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자, 확대해서 볼게요. 베어리시 패턴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베어리시 패턴 자체가. 베어리시 패턴이라는 게 그 W 쌍바닥을 찍는 그런 형상이랑 좀 비슷하네요. 아니요, 완전히 그런 거랑은 내용, 다른가요? 이론 자체가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베어리시 패턴이 형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또 줄매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똑같은 패턴 자체가 최근에 어디서 구성됐었냐면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도 참 더 신기하네요. 이거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요. 근데요. 이거 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진짜 쉬워요. 생각보다. 몇 번 이제 수치값 컴퓨터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답이 나와요. 어디까지 넣어 있는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처음 봐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RSI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RSI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RSI 보조지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RSI 여기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RSI가 이렇게 떠 있어요. 만약에 예시로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RSI가 70에서 이탈 나오면 과매수 구간이다. RSI가 30이면 과매도 구간이다. 여러분 이거 책 한 번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노리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책 한 번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보조지표 자체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내가 매수값을 지대 어떤 지지랑 어떤 과매도 구간이 평가값이 이루어지는지 지지가 맞물렸는데 RSI 값 자체가 다시 하단 구간으로 좀 내려왔을 때 재매수 구간이 성립된다. 이 정도 참고용이지 막 고점과 저점의 목표값을 딱 수치화시키고 그런 값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제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이제 시간 정해서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책만 봐도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오실레이터 그런 거는 방송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황을 접근하고 어떤 시황에 대한 단가 내에서 어떤
고점이라든가 저점이라든가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측정하는데 좀 의의를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넘버원에서 할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RSI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방송 때 하는 거죠. 무료 방송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좀 의미 없는 어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런 이제 함수 배열에 대한 위치값으로 고점이 나온다는 거. 근데 지금 항생값이 2년에 대한 분기 동안 하방에 대한 랠리를 이어가니까 여기는 충분히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생값은. 이 부분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래요. 근데 앞으로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은 할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고점과 저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겠지만은 해선이 일단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자체가 하드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 해외 선물 자체가 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너무 높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내용과 이제 좋은 시황 이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네.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내비쳐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일을 조금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5일이 지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죠. 11월부터 계속해서 정배열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45.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46달러로 올라왔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빠르게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5일은 매도를 주셨습니다. 일단 조금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45.30 이탈 나오면 매도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45.30이요? 네, 오늘 당일 뷰로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진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이번 한 주 내에 어떤 이제 이탈 위치값이 형성되면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짧게 끝내주셨네요. 최근에 5일이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45.30에서 매도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방송 말미에 잠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금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쉬운 내용과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변화하는 내용, 새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새로운 거를 쉽게 좀 정리를 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항상 옆에서 보면은 정말 방송 오실 때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려는 자세가 참 보기 좋은데 여러분들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고생해 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